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금 새벽 3시 36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 잠깐 보다가, 이거 조금 뭔가,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도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힘들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시장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시장의 조정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요번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는 유동성, 돈을 푼 거를 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당겼다. 그때는 개인들, 그죠? 동학개미들이라고 부르는 그 개인들에 의해서 끌어당겼다. 그 개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죠? 너도 나도 주변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계좌를 텄다 그러고, 종목을 물어보고, 뭐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그러면 보통 꼭지죠. 거기가 꼭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꼭지는 아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꼭지는 아니고 뭐다. 개미들을 털기 위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이제 실적에 기반을 둔 업종과 종목들로 2라운드 엉아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분기 실적 시즌이 4월, 5월 뭐 요때잖아요. 그때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근데 그 전에 뭘 털어야 돼? 이 개인들을 죽여야 돼. 그지? 엉아들 입장에서는 같이 달고 가면 좋은데, 같이 돈 벌면 좋은데, 이걸 달고 가면은 무겁단 말이야. 그죠? 가볍게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털고 가야 되고, 또 거기다가 다음 주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3월 만기일인데 요 때를 빌미로 아마 요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확한 건 몰라. 주식은 뭐 100%가 없으니까. 근데 엉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요번 주에 미리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 오늘 이제 아침에 장이 열리면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이고, 한번 보자고요. 만기를 통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어낸다. 그 개인들을 죽인다. 한 번에 죽이진 못하죠. 훅 뺐다가 들었다가 또 뺐다가 들었다, 뭐 이런 형태로 긴 시간 움직여 버린다면 그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죠? 근데 밑으로 빼갔다가 들었다 뺐다 들었다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용 쓰면 안 되는 시기다. 지금 스탁론 쓰면은 안 되는 시기다. 이 털려.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지만, 힘든 시기에서는 역효과가 나죠. 여기서 진짜로 많은 개인들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험이 없고 그 맷집을 그동안 수년간 맞아오면서 버텼던 개인들하고, 또 최근에 그냥 상승장만, 이번에 올라오는 이 상승장만 맛봤던 사람들, 또는 끝물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버텨낸다. 그리고 2라운드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작될 때는 개인들의 잔치는 끝나고, 그죠? 엉아들의 잔치. 그리고 그 끝은 분명 지금도 버블이지만 그 끝은 버블의 끝일 가능성이 높죠. 또 막 치고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따라 붙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그 끝에서
버블의 끝에서 완전히 갇혀버리는, 버블과 함께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도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이러고 있어. 잘 버텼어요. 전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20과 60이 어떻게 됐어요? 이격이 좁아졌어.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을 잡아야 돼. 위로 가든가 밑으로 떨어지든가. 이제 때가 되어 온다. 근데 뭐가 또 다가와요? 내마녀의 날이 다가온다. 양해가 열렸어요. 근데 양해가 열렸는데 다음 주에까지 됐는데도 별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빌미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털려요. 반대매매가 나와요. 스탁론도 반대매매가 나와. 그러면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고 팔기 싫어도 서로 팔리게 되겠죠.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수만 살짝만 일시적으로 확 빼버리면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서 지수가 일시적으로 확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다? 3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그 전에 이미 포지션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밀리게 되면 그 다음 구간도 한번 잡아보고, 그러면 밀릴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거, 지금 아직 모르죠. 밀릴지 올라갈지 모른다 아직도. 지금 이 상황이면. 근데 포지션을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걸 보시면은 누적 잔고, 오늘도 보면 개인들이 2조를 넘게 샀어요. 그죠? 2조를 넘게 사고, 외국인 역시 때리고, 기관 때리고, 연기금은 연일 똑같은 일정한 금액을 때리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적을 한번 볼게요. 저번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이후부터 현재 3월 5일까지, 오늘 장은 안 열렸지만 까지 누적을 보면, 일단은 뭐 다 봐야 되겠죠.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면 그 만기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기관들은 연일 때렸어요. 23조가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매도를 안 했죠. 9조 정도 했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뭐 기존에 들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뭐 저 정도 때린 거는, 매도한 거는 크게, 그래도 계속 매도는 하긴 했지. 그죠? 근데 기간만큼, 이 기간은 누가 때린 거예요? 다 연기금이 때린 거예요. 연기금이 대부분 때린 건데요. 요거 보시면 기간은요, 요 플레이를 한 거야. 이거 박스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연기금이 만들었어. 여기서 계속 매도를 칩니다. 그런데 얘가 밑으로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들어주고 버티고 들어주고 한 거는, 이거 뭐다? 3000포인트 근처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관,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서 선물을 사버려요. 선물을 사가지고, 그지? 올라오면은 현물을 때리고, 선물 가지고 어떻게 단타를 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연기금이 두들겨 패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그지? 내려가려 그러면은 방향성이 없어. 내려가려 그러면 즉 금융투자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단타 치고 앉아 있고, 외국인들이 예전에 하던 짓을 위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단타 치고, 그죠? 파생 가지고 단타 치던 거를 지금 요 꼭대기에서 여기서 지금 기관들이 하고 있네. 선물에서 단타 치고 현물은 때리고.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연기금 플레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요걸 계속 볼게요. 코스피는 여전히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매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뭘까요? 신용이나 절반 가까이는 신용이나 스탁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빌려서 투자한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수가 좀 무너져 버리면 이게 다 털릴 가능성이 높아. 얘네가 털렸다라는 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얘네든 산다는 거지, 밑에서. 그죠? 개인들 물량이 털렸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가 돼. 자, 어찌됐건 만기일이니까 선물부터 한번 볼까요? 선물은 잠깐만, 이게 왜 금액으로 나와? 네, 수량으로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변동이 계속 심해. 얼마나 들고 있냐가 중요하죠. 몇 계약이나 체결해서 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어.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액보다는 얼마를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는 맞겠죠. 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뭔 얘기야? 윗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만기일날 얘는 윗방향을 보고 있대. 올라가야 돼. 지금 주가 어디를 잡고 있어요? 3000포인트 밑으로 안 내려가게끔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죠? 요 위로 올라가야 얘네는 수익이 나요. 대강 지수를 뭐 계산해보자 그러면.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계약만큼 기관들이 윗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은 것만큼 외국인들은 밑으로 잡고 있어. 선물은. 그죠?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3000포인트 정도. 지수로 따지자 그러면. 선물이니까 기초자산 자체는 코스피 200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전체로 이제 봤을 때는 코스피의 포인트로 봤을 때 한 3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빠지면 외국인들이 돈을 버는 거고요. 많이 버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기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선물은. 근데 선물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옵션도 있죠. 옵션은 두 가지죠. 풋옵션과 콜옵션 있죠. 콜부터 볼까요? 그 개인은 어떤가요? 개인은 없어. 방향성이. 개인은 없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지 그냥. 개인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구나. 선물은. 그죠? 그리고 콜옵션은 얘도 수량으로 봐야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콜이니까 위로 간다는 거지. 근데 위로 가는 거를 매도했으니까 얘는 밑에를 보는 거네. 오늘 좀 포지션이 바뀌었네요. 그죠? 오늘 누적이 좀, 이거 얘는 방향성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해서. 네, 크게 없어. 그죠? 누가 많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 콜을 누적해서 많이 사놨다라는 건 뭔 얘기예요? 윗방향을 보는 거지. 이것도 냄새가 좀 이상하죠. 개인들이 윗방향을 본대. 그러면 개인들 돈 털어먹으려면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자. 자, 그럼 풋을 볼게요. 핵심은 풋이요. 풋을 봤더니 풋은 밑에 방향이라는 거죠. 밑에 방향으로 가는 거를 사느냐 파느냐죠. 기간을 봤더니 기간은 뭐 포지션이 별로 그렇게 잡아놓은 게 없어. 그치? 그런데 누적을 봤더니 근데 개인은 어때요? 요 풋이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이야. 근데 개인의 포지션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많이 때렸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반대로 윗방향에다가 포지션을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풋 옵션, 말 그대로 풋 내려가는 거에다가 옵션에다가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누적적으로 사놨어. 매수를 해놨어.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더 늘려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 풋을 많이 샀다는 건 뭔 얘기야?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를 에다가 베팅을 해놓은 거지. 외국인들은 일괄적이야. 전부 현물이건 선물이건 옵션이건 그죠? 전부 하방으로 지수가 빠지면 돈을 버는 구조로 일괄적으로 해놨어. 그쵸? 그리고 개인들은요, 보면은 개인들은 올라가야 돈을 버는 게, 이게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얘도 올라가야 돈을 버네. 그죠? 풋도 올라가야 되고 콜도 올라가야 돈을 벌어. 선물은 크게 잡아놓은 게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윗방향을 잡아놓은 거죠. 개인이 전부 윗방향을 잡아놨어. 외국인은 밑에 방향을 잡아놓고.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눈에 좀 보이죠. 외국인이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걸리는 거는, 코스피에서 얘네들이 많이 위에서 때려놨잖아요. 어디서 때렸다 그랬어요? 꼭대기에서 옆으로 갈 때. 올라가려 그러면은 연기금이 막 때리고 근데 거기서도 계속 때렸어요. 금융투자도 뭐고 때렸는데, 금융투자 쪽은 선물 갖고 단타를 치면서 많이 수익을 냈다. 이미 위에서 단타로. 그지?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얘네가 윗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기로 수익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위에서 매도를 쳐놓은 이 금액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연기금에서 뭐 돈이 나올지, 물량이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관이 요 선물에서 조금 손해가 나겠죠. 지금 만약에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포지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승리. 그지? 콜옵션도 기관 쪽은 크게. 옵션 같은 개인들은 또 윗방향이에요. 개인들은 다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은 작살나는 포지션. 외국인은 돈을 버는 포지션. 기관들은 요번에 손해를 좀 보겠지. 선물에서, 옵션 쪽보다는 선물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지만, 그 동안 많이 축적을 해놨다, 수익을. 그리고 현물에서 빠지면 그동안 위에서 매도했던 걸로 사면 되니까, 크게, 뭐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저만큼 23조를 그대로 들고 있다가 빠진 거하고, 위에서 팔고서 밑으로 빠져갖고 그거를 밑에서 다시 잡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시황이 맞다 그러면 2라운드를 엉아들이 밑에서 받아갖고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이, 엉아들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만기일날까지는 밑에 방향을 보는 게 좀 유리하죠. 일단은 포지션 자체가.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 밀리고 버텼어요. 근데 이거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가 문제죠. 지금 실시간 요 지수를 보면요, 지금 시간이 4시가 좀 안 됐죠. 근데 다우 같은 경우가 지금 2% 정도, 한 7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고, 그죠?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뭐 2%대 정도, 그지? 그 정도로 지금 2%대 밀리고 있는 중이다. 그 중요한 거는 뭐 빅스, S&P 500 빅스인데 뭐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빅스가 급등한다는 건 안 좋은 신호지, 그죠? 안 좋은 신호죠. 자, 그러면 시장이 만기일, 오늘 장 열리면 금요일
그리고 주말 쉬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딱 5거래일 남은 거야. 5거래일 동안 또 아래 위로 변동성을 줄 수도 있고요. 5일 동안 계속 빼면서 저들이 원하는 포지션까지 뺄 수도 있고. 근데 또 기관들은 또 빠지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포지션 상에서는. 그죠? 그 상상을 해본다면 이거죠. 만기 포지션, 만기일, 3월 11일까지는 일시적으로 확 뺄 수 있다.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 막 올라가면서 뭐 그런 빌미, 그 다음에 중국의 양에 별 내용 없어, 그런 빌미로 일단은 뉴스 몇 개만 툭툭 던져버리면 주가 빼는 거는 일시적으로 개파락만 좀 시켜갖고 좀 딱 빼도 반대매매 막 나온다. 한 이틀 정도 연속으로 탁탁 빼버리면 투매가 투매를 일으키고 뭐 요런, 그죠? 그러면서 또 놀랜 개인들이 또 어떻게 또 막 손절치면서 막 던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훅 하고 밀릴 수 있는데, 그게 현금을 우리도 위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의 찬스라는 거지. 3월 11일 만기일, 그지? 그러니까 뭐 그 다음 날이 또 목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 시점, 그 언저리, 거기서 다시 리바운드. 그럼 60일이 깨지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죠. 60일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등? 60일까지 또 반등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려오면 겁먹지 말고 사야 되는 거예요. 3월 11일, 12일 요때는 11일날 만기 종가까지는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분할로 11일부터는 살살, 물론 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리바운딩은 줬다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그 누가 알아? 근데 월봉을 딱 보면, 월봉을 보면은 신호가 나왔다 그랬어요. 지난달부터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들면서 확산을 하다가 이 캔들의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밀려서 음봉되는 순간 제가 일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상한 캔들의 고점이 낮아지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치켜드는 거는 무슨 신호다? 나 곧 5일선 아래로 내려갈래라는 신호라 그랬지.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봉에서는 내려올 수도 있는 신호가 나왔다. 주봉 볼게요. 주봉은 상한선이 꺾여 내려옵니다. 하한선이 올라가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캔들은 중심선이 여기 있죠. 지금 중심선 딱 지지받고 이러고 있는데, 지난주 요번주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여든대. 볼린저 밴드는요, 중심선과 하한선 거리 또 중심선과 상한선 거리, 요게 똑같아요. 요게 똑같아. 그래서 요 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중심선과 요 놈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요게 수축이 들어올지 내려갈지 확산을 할지 이거 미리 알 수도 있어요. 꼭 계산을 막 어려운 수식을 넣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모여든대. 아래 위로. 그럼 이건 뭐냐? 중심선을 기준으로 얘네가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은 어디? 위로는 상한선, 밑으로는 하한선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중심선 기준으로 캔들은 넘나들 수 있다. 그럼 최대 내려가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 요 캔들 안에서 만약에 요번 캔들에 내려온다고 하면 다음 캔들도 마찬가지. 그 캔들에서는 위로 가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 그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래야. 근데 요번 주 얘기가 여기고요. 다음 주는 하한선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조금 더 올라겠죠. 그 지금 기준에서는 포인트가 몇 포인트냐? 여기에 여기. 다음 주는 조금 더 올라온다. 뭐 이렇게. 이거 왜 세로로 나오네? 요 정도 되는 거죠. 초언저리야. 그러니까 2800에서 한
2780 정도 전후 그 정도까지는 볼린저 밴드,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로 거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중심선이 깨져서 내려가잖아요. 밑에서 사면 중심선까지 반동이 된다. 주봉의 중심선은 일봉에서 61선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위치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볼게요.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지수에서는 뭘 보냐면은 여기서 정고점 요 하락 추세를 갖다가 요렇게 61선 밑으로도 내려가 보면서 요 하락 추세를 갖다가 빵 돌파해서 쫙 올렸다가 옆으로 기었죠. 그러다가 요 고점을 어떻게 해요? 요 고점을 여기를 딱 돌파시키고 눌러주고 돌파하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위로 쐈죠. 요 자리가 핵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보니까 또 얼마예요? 2800 또는 2780 그 사이지. 똑같아. 볼린저 밴드 하한선 올라오는 자리랑 요 지지와 저항, 캔들의 지지와 저항 자리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요번 주 다음 주 되면 요 120선도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와요. 그 언저리가 될 것이다. 물론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고, 그지? 근데 그 언저리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 그 정도까지는 한번 일시적으로 훅 만기일까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온다가 아니라 주가는 항상 아래 위를 다 열어둬야 된다 그랬죠. 밑으로는 여기고요, 위로는 여기야. 여기까지야. 정고점을 바로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가더라도. 그건 얘는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증시들을 움직이는 거나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기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게 훅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 신용 물량이며 스탁론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털릴 가능성이 높아. 한 번에 다 안 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빨래를 해가지고 넣을 때도 탁 한 번 털고 안 하잖아. 탁 뭐 여러 번 털잖아요. 그지? 그런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렸다가 들었다가 다시 흔들었다가 또 들었다가 이제 밑에서 위에서 하던 거를 이 밑에 단에 와서 여기서 흔들다가 하락 고점을 낮추면서 그거를 돌파, 그때가 중요할 거예요. 위로 가는 신호가 되겠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밑에서 흔들어 제끼는 저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뭔 소리야, 쟤 웃기는 놈이네, 잘 버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네. 근데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모르잖아. 근데 옆으로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데 몰라요. 아직 옆으로 계속 갈지, 위로 가면 위로 막혀 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면 요 60선 밑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박스권이 요렇게 지지받고 요렇게 저항받던 여기서 박스권이었다면 이제 하나 내려와서 요거죠. 요렇게 박스권으로 요 밑에 단에서 내려와서 요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빌미가 다음 주 미국발 또는 중국발, 그리고 우리 내마녀 옵션 만기, 요게 막 겹쳐지면서 좀 악재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확 무너지는, 투매를 일으키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이미 위에서 많이 해놨지만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요번 주에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왜 안 내려가면 좋은 거고요. 그죠? 내려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일시적인 요 뭐 만기일까지의 단기 인버스 작업. 그러니까 뭐 작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들고 있는 주식이 아예 주식을 안 들고 있지는 않잖아. 주식이 빠질 걸 대비해서 그 주식은 갖고 있는 거 다 빠지겠죠. 그걸 빠질 거 해서 인버스를 일부 사갖고 해지용으로 들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밀리면요 사야 된다 그랬어요. 살 것들 미리 준비해 놓고, 또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밀리면 사야지. 그죠? 지금 여기 나오네. 파월 발언한다고 했는데 파월 발언에 실망 투매. 저거는 또 뭐 해석에 또 뭐 내용을 제가 지금 못 봤는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기대했던 게 투매. 내용을 좀 봐야겠네 저도요. 양회도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양회도 실망 투매. 그치? 이러면서 만기일 전까지는 만기일 이후에는 또 포지션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또 전략을 세우면 되고, 일단은 현금을 많이 만들고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밑에 내려오면 살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좀 들고 있다 하시면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조금 들고 계셨다가,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인버스는 그냥 해지용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계속 인버스 들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내려가면요 이거 나중에는 넘어간다 그랬잖아.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뭐 ETF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는 거고, 그죠? 또 저항권 오면은 인버스로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레버리지 좀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요거 200 코스피 200으로 보자 그러면 포지션이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똑같아요. 들어놓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쌌던 요 자리 몇 포인트냐, 한 370 포인트 그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70 여기다 선 거보면 되지 뭐. 그죠? 60이 딱 깨지는 순간 이 언저리까지, 그러면 얘를 주봉 가서 보면 또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 다음 주 되면 좀 더 올라오죠. 370 20주선에서부터 그 언저리 그 살짝 밑에 뭐 요정도 일시적으로 탁 줬다가 꼬리 달고 탁 올라오면 어디까지,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까지 딱 보시면 돼. 고기가 어디냐, 400 한 10포인트 정도 되죠. 61선 딱 보면 돼요. 61선 이제 올라가니까 계속 다음 주 돼도 410포인트 전후 그 정도까지만 목표로 딱 잡고 밑으로 탁 주면 사서 탁 반등 팔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인버스 대응을 좀 하실 분들은 해서 밑으로 딱 고포인트 전후 간다 그러면 챙기고, 오히려 인버스를 챙기면서 레버리지로 포지션 바꾸고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상황 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지금 나스닥이 3%가 넘어가고 있어. 하락폭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조짐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건 잘했는데, 그래서 막상 빠지면 또 심리가 불안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해. 현금 만들어 놓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밑으로 내려오면 땡큐 땡큐. 그죠? 그래도 일부 저도 지금 한 주식이 한 7%? 7%는 더 되겠구나. 한 10몇 프로 정도 들고 있어요, 저도. 전체 포지션에서. 들고,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ETF도 있고 하니까 한 10% 정도 있다고 치면, 그지? 걔는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빠지니까. 그거 해지용 정도로만 뭐 인버스를 좀 들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시고, 꼭 인버스를 나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빠지면 현금 들고 있다가 밑에서 상황 봐서 싹 급락하면 급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꼬리 달고 확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짓인데, 포지션, 그러니까 포인트까지 요번에는 뭐 이렇게 좀 잡아 드리는 게 뭐냐면, 내려왔다가요 그냥 바로 꼬리 달고 올라가든, 아니면은 뭐다
캔들 바뀌면서 개 떠서 올라가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기일 요번 주 하여간 요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조기를 지지해 주는지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 서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두시고 내려왔을 때 종목은 어떤 걸 살 건지 시장하고 똑같이 생긴 거 사면 된다 그랬죠. 60일 위에 놀다가 지금 60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애들 있잖아. 아니면 요번에 내려올 애들 시장 빠지면서 이런 애들 60일까지 반등 노리시면 되는 자리예요. 1차적으로 그 구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는요 계속 샀으면 계속 들고 가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얘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타다가 그거를 좀 왔다 갔다 출렁임을 좀 타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그때 쫓아서 들어가서 아니면 그 밑에서 샀던 거를 돌파하면은 팔지 말고 딱 챙기지 말고 들고 있어 쫙 뽑아가는 위로 돌파하는 그지 그런 장을 맛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시장이 미국 시장이 확 그지 빠지고 그러길래 요거는 조금 냄새가 이제 슬슬 난다. 만기일 전이고 한데 그래서 잘 안 봐요. 만기일이고 그래도 이 파생 쪽은 잘 체킹을 안 했었는데 요번에 가끔 하죠. 내마녀 때나 뭐 요럴 때. 지금 보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일 수 있고 요런 시기인데 딱 봤더니 애매해요. 애매해. 선물만 놓고 보자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기관의 싸움이야. 근데 다른 거 옵션이랑 또 뭐 이런 거 현물이랑 이런 거 개인 털기 그지 뭐 이런 것까지 계산을 생각을 또 상상을 접목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잘하면은 밑으로 개인 털기 작업을 요번 참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뭐 시장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갖다 내일 만약에 개파락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막 인버스 그냥 뭐 50%, 뭐 30% 막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저거는 그냥 했지요. 그죠? 일부 뭐 10%를 넘지 않는 정도 선에서 비중을 그 정도로만 하셔야 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 들고 있다 밑에서 사면 돼요. 시간만 좀 더 걸릴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거는 이제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끔.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현금 비중이 얼마가 있고 지금 주식을 막 엄청 들고 있다. 문제가 돼. 그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오늘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도 팍 빠졌으면 그거 파월의 멘트였다. 그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 별 얘기 없거나 뭐 기대에 어긋나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제가 내용을 못 봤지만 나오면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실망 매물이야. 그래서 근데 그 멘트에 의한 거는요 또 해석에 따라서요. 해석에 따라서 악재도 됐다가 호재도 됐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 돼서 다시 또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다시 호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현금 위에서 준비한 대로 요렇게 양봉들 줄 때마다 현금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거 없이 밑으로 빠지면 밑에서 살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밑에서 샀다 그러면은 그 산 거는요 60일선 전오면 꼭 한 번은 팔아주세요. 챙겨주시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모습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냥 마냥 듣고 있으면 안 돼.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냥 다시 밀릴 수도 있다고. 왜? 밀렸다가요 한 번에 이렇게 V자로 올라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항상 쌍바닥을 노려야 돼. 그걸 열어놔야 돼. 밑에서 쌍바닥 1번 패턴 그것도 열어놔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항상 주식은 현재 위치에서 두 갈래 길이에요. 무조건 사갖고 올라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 방에 30% 비중도 사고 뭐 50% 비중도 사지. 근데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때를 이제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가 답인 거죠. 그래서 항상 밑으로 다시 되밀리는 것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만기일 끝났다고 다시 막 확 올라가느냐?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상황을 봐가면서. 또 뭐 지금 예상했던 요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고 좀 바뀐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도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응 잘 하시고 내일 잘 해놔요. 오늘 장 열리면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밤을 어차피 새는데 내일은 내 장을 봐야겠네. 못 자겠네요. 그치? 잠을 낮에 자는데 저는 잠을 못 볼 거 봐야 될 것 같네요. 내일 좀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악재 다 나와. 지금 보면 미간 실직자 75만 6천. 그러니까 지수를 빼야 될 때는요. 그때 맞춰서 그냥 막 악재들이 막 쏟아져. 그리고 또 올릴 때는 똑같은 얘기인데 호재성으로 또 바뀌어서 둔갑해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분위기 그리고 위치 기술적인 거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순서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 1차적인 거는 밑으로 밀린다 그러면 여기 오면 한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거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의 포지션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밑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기관 애들이 너무 손실이 커져.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요 안에서 타협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개인들은 그러니까 콜, 풋, 옵션 쪽에서 선물 쪽에서 뭐 현물 쪽에서 다 털릴 가능성이 높아. 신용까지 해서 요번에 다 작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개미들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현금 비중 많이 늘려놓고 그저 인버스 작업해놓고 막 그 설명을 했던 게 요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기일 때문에 저 같아도 여기에는 놓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엉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고생들 하셨고 내일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대응 잘 하시고 살아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